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을 오늘 전격 공개했습니다. 녹취 속에는 2022년 6일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특정인에게 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관련자들은 해당 녹취를 모두 부인했는데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을 전격 오늘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 간 통화, 즉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날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제 같은 녹취록을 공개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라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됐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녹취록을 계기로 이미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해명이 꼬이게 됐기 때문이죠.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당 고위 당직자와 정치인을 통해 명 씨를 단 2번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라며 이후 중간에 명 씨와 단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집사람은 즉 김건희 여사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죠. 자, 그런데 이날 공개된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이미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기였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반박 입장을 내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자, 또한 대통령실은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시점이 앞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 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서류를 들고 간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천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이었고요. 또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당대표는 공관위에서 올린 공천 목록을 최고위에 올려 의결하는데 최고위 의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나는 윤 의원에게 전화를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전선동이라면 세계 최강급 수준인 더불어민주당 이 녹취록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듯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자칫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민주당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든다.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명태균 씨는 지난 29일 엊그제 경남 창원 일대에서 지인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돈 받은 적이 없다. 무혐의를 자신하기에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핸드폰이다. 대통령과 나눈 중요 녹취 파일 2개를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대통령과 나눈 중요 녹취 파일 2개 중 하나가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한 명 씨는 창원에서 지내던 나를 대선 경선 무대에서 역량을 펼치게 해준 윤 대통령 부부는 고마운 분들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윤핵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우는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자, 이번 명태균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 민주당의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법을 어긴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연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혐의 등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이죠.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명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원하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총 2억 여원을 수수한 뒤에 이를 윤 대통령 맞춤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강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81회에 걸쳐 실시됐고 이 중 23회 23번의 미공표 여론조사 일부는 표본과 결과값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또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명태균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강혜경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런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맞다면 자,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아시다시피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명시의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즉 처벌이 어렵다는 것인데, 다만 명시와 달리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아 있고 임기를 마치는 2027년 5월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그때 가서 이걸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 미지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공천 개입 논란인데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인정하는 조항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인데 결국 행위 당시의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논란의 해당 시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공무원인 신분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적용이 더더욱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명 씨가 81회에 걸쳐 실시 의뢰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3억 7,520만 원 규모인데 정치자금법은 지정된 후원의 후원금, 기타급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오간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 행위로 규정합니다. 자, 물론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지만 후보 본인이 즉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인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구체적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인데 여론조사 비용 대신 제3자 김영선 공천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실제 좌파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공천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도 아닙니다. 자신까지 명태균 건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또 처벌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현실적 또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 오늘 녹취록을 계기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내용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불렀다라는 등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녹취 파일 등으로 되치기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김 여사께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해명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